좋습니다. 자, 기본 인수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계속 이름을 펑션이라고 받읍시다. 예, 펑션이라고 받을 건데 두 개의 값을 받는다고 칩시다. A하고 B를 받을 건데 특정 값은 우리가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 값을 가지고 있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에다가 예를 들어서 5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내가 얘를 콜할 때, 내가 이 함수를 콜할 때 B를 넣지 않아도 돼요. 예, B를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그래서 뭐 C는 예, 뭐 A 더하기 B 해봅시다. 그 다음에 예, return C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콜할 때 예, FNC 펑션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심심한 함수죠. 10, 20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들여쓰기 좀 반칙이지만 마치 들여쓰기 된 것 같지만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xn 여기 뭐가 출력될까요? xn 뭐가 들어가죠? xn 뭐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x는 뭐가 들어갈까요? 형진씨 15,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 30 그죠? 이게 원래는 3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30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fnc라는 함수 안에다가 10하고 20을 집어넣어. 예. 펑션은 받아요. 10하고 20을. B에다가 5를 대입하라고 써있긴 하지만 예, 두 개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은 두 개 값 받아서 더하기해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0이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예, y는 예, 이걸 이렇게 콜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콜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때 출력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y는 얼마일까요? 그쵸? 예, 이때 15가 돼요. 예, 이때 1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펑스라는 함수는 원래 인자를 2개 받아야 돼요. 원래 인수를 2개 받아야 하는데, 예, 2개 받아야 하는데, 하나는 디폴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밸류를 우리가 지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만 입력을 해도, 예, 괜찮은 상황이 됩니다. 예,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설계하다 보면 아는데, 이게 뭐 딱히 제가 지금 언뜻 빨리 떠오르는 예가 없는데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사실 함수가 굉장히 유연해져요. 예, 우리가 이렇게 기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으면 함수가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받게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입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하나를 이렇게 기본 인수 값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예, 그런 게 있으면은 예, 이렇게 하나만 보내줘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 파이썬의 기본 인수값이라고 불러요.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자, 그런데 얘를 기본 인수값을 쓸 때 아주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예요. 요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예, 요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선언하는 건 틀립니다. 예, 얘는 오류가 발생해요. 예, 이렇게 선언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예,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기본 디폴트 밸류를 줄 것들은 반드시 맨 뒤쪽으로 몰려 있어야 돼요. 예, 순서가 예, 기본 인수값 선언할 때 예, 요 안에 목록이 생기겠죠? 이때 예, 그어서 예, 기본 인수값 없는 것, 있는 것 순서여야 해요. 예, 섞여 있어도 안 돼요. 예, 기본 인수값 없는 것 주르륵 먼저 선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인수값을 우리가 정해주는 것들을 뒤쪽에. 예, 당연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콜할 때 예, 요 값들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때문에 여기서 막 섞여 있으면 예,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쵸?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생각해보면은. 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해줬어. A는 5하고 B를 선언해줬어. 근데 10을 넣어. 그럼 이 10이 어디에 전달될까요? A에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A에 전달되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인수가 어쨌든 있어도 예, 값을 넣으면은 거기에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B에 들어가는 게 없게 되죠? 예,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기본 인수값을 지정해 줄 때에는 예, 기본 인수값을 우리가 지정해 줄 변수는 반드시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파이썬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본 인수값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키워드 인수라는 게 있어요. 예, 키워드 인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우리가 define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 펑션 뭐 a, b를 받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 점점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얘를 콜할 때 펑션을 콜할 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요 순서에 맞게 값을 집어넣는 거였었죠. 뭐 x, y 이렇게 넣을 수도 있었고 뭐 10, 20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죠? 어느 쪽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죠.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쓰는 걸 키워드 인수라고 해요. 뭐냐면은 A에다가는 10을 집어넣거라, B에다가는 15를 집어넣거라. 예, 요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키워드 인수라고 부릅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선언해주는 걸 키워드 인수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들어갈 요 받을 거에다가 예, 이 펑션이 A하고 B를 받는구나. 그러면 A에다가 10을 넣어줘. 예, B에다가는 15를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예, 순서대로 원래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예,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건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를 우리가 키워드 인수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돌발 퀴즈 요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 맞춰보세요. 똑같이 B는 15, A는 10. 자, 이렇게 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가능, 될 것 같아. 오, 가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된다. 가능.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된다. 뭐, 압도적이네? 지금 뭐, 안 된다는 의견이 아무도 없대요. 예, 돼요. 됩니다. 예, 사실 키워드 인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키워드 인수의 가장 큰 장점 두 개를 꼽으라면은, 하나는 거기다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콜할 때, 명시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뭘 넣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고, 예,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예, 이것도 괜찮아져요. 자,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의 밀도를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다고 칩시다. 우리가 공기의 밀도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밀도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로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은 P하고 T가 필요하겠네요. RD는 상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define 뭐 row A 합시다. 뭐 A는 요거 뭐 air라는 뜻으로 다 칩시다. 예, row A, air.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압력을 받을 거고 예, 온도를 받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예, 이 안에서 정하겠죠. R은 뭐 287.0 이렇게 정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리스어를 쓰면 안 되지.
예. 뭐 여기다가 로는 뭐지? P 나누기 RT죠? 예. PP 나누기 R 나누기 TT 해서 예. return low 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짰다고 칩시다. 예, 요게 우리가 함수예요. 지금 글씨는 가운데 글씨, 가운데 화면이 좀 적당한가요? 이 정도 글씨면 잘 보이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이제 밑에서 호출한다 칩시다. 예. low a 하고 호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예. p에다가 뭐, 1000헥토파스칼 뭐 든다고 칩시다. 101300.0 t에다가 뭐 288K 넣을까요? 뭐 288.0 예, 이렇게 우리가 콜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이제 받으면 계산이 되겠죠. 그죠? 받으면 이제 공기의 밀도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뭐 만약에 우리가 대기 운동과 관련된 예, 우리가 어떤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배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를 지배하는 방정식에서 로를 빼버리는 거 그거 배웠나요? 여러분들? 대기역학 시간에 배웠죠. 로 빼고 코디네이트 쓰는 거 배웠죠.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아, 지금 3학년 1학기라서 아직 안 배웠나? 여러분들 지금 대기역학 배우고 있죠, 그러면은? 아,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쯤이면 아마 배웠을 건데? 저게 뭐야? 그거 안 배웠나요? 프레셔 코디네이트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대기역학 방정식에서 이렇게 프레셔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예. 왜 안 배웠다 그랬지? 배웠을 텐데. 예, 대기역학 방정식, 대기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을 써요, 열심히. 모멘텀 이퀘이션,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 매스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을 쭉 쓰고, 예, 걔를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바꿔요. 버티컬 코디네이트를 G에서 프레셔로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요. 대기역학 원래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프레셔로 바꾸고 지오 포텐셜 하이트를 가지고 오고, 예, 뭐 그런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제일 사실 좋은 게 뭐냐면은, 예, 대기에서 덴시티가 날아가요. 운동 방정식에서 덴시티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와 멋진 걸 하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덴시티가 날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방정식을 적는 데는 되게 좋아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 안에서 무언가 계산을 할 때는 덴시티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덴시티가 얼마야? 그래가지고 계산을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압력하고 온도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모델 여기저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아주 함수로 만들어 놓는 아주 전형적인 예에 해당해요. 자, 그럼 이렇게 로우 A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예, 로우에다가 P하고 T를 집어넣는데, 사실 뭐 숫자를 보면은, 예, 누가 봐도 이건 프레셔고, 누가 봐도 템퍼러처겠다라고 알 것 같진 않지만, 예, 뭐 행여라도 순서가 바뀌면은 곤란하겠죠.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상한 가비지 값이 나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럴 때 만약에, 예, P에다가는, 예, 101300.0을 놓고, 예, 온도에다가 여기서 요 P하고 요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TT는, 예, 288.0 아까 넣었던 값. 예, 요걸 요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예, 프레셔가 얼마고 템퍼러처가 얼마일 때 로를 계산해라. 예, 훨씬 더, 예, 클리어하게 보이죠? 함수에다 인자를 넘겨줄 때. 그쵸? 그렇고, 예, 요거 두 개를 순서를 바꿔 쓰는 것도 허락이 되고요. 그죠? 예. T에다가는, 예, 288.0을 접어놓고, 예, 뭐, 프레셔에다가, 뭐, 1000헥토파스칼? 0을 넣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콜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아까 이런 키워드 인수를 쓰지 않고, 예, 여기다가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콜했다면은 얘는 에러가 되겠죠. 에러는 아니죠. 생각해보면 에러는 아니네. 대신 이상한 값이 출력되겠죠. 예. 여기 P에다가 288이 들어가고 TT에 10만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콜 해주면은 예, 아주 나이스한 예, 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요거를 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함수를 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조금이라도 큰 어떤 그 함수를 설계할 때 파이썬을 가지고 가능하면 요렇게 선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예, 이렇게 키워드 인수를 키워드 인수 형태로 함수를 콜하는 게 예, 여러분들이 함수를 선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질문 있나요? 키워드 인수, 지금까지 여기 지금 기본 인수 값, 키워드 인수 질문. 자, 요거 저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예, 그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두 개 섞여 있는 건데 예,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선언이 돼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 함수를 콜할 때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3하고 7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 B, C의 순서대로 들어갈 값은 얼마일까요? 펑션을 콜할 때 함수 선언이 이렇게 됐는데 함수를 콜할 때 이렇게 콜했어요. 그러면은 A, B, C에 각각 들어갈 값은 얼마일까요? 책 안 보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예, 책 보고 하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책 보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맞춰봐야 됩니다. 자, 콜할 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요게 순서대로 매칭이 된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A에는 3이 들어가고 B에 7이 매칭되고 C에 대응될 값이 없는데 얘는 기본 인수 값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10. 예, 요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펑션 뭐 책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자, 이렇게 콜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뭐가 대응될까요? 각각 A, B, C에 어떤 숫자가 대응될까요? 25, 5, 24.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콜하면은 예, 25 가 대응됐고 그 다음에 B로 지금 여기 사이에 지금 C는 24니까 B가 사실상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B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키워드 인수 형태로 주었고 여기에 지금 기본 인수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에 5가 대응되고 C는 24로 대응되니까 이렇게 대응됩니다. 책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예제가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요거 100이에요. 예, 어떻게 들어갈까요? 100, 5, 50. 그죠? 예, A를 받아야 되는데 A여서 100 줬죠? 예, 그 다음에 B 안 줬는데 기본 인수 값이 5가 지정되어 있고 C는 기본 인수 값이 있지만 여기서 보내준 값이 있고 150 이렇게 되겠죠. 요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예, 기본 인수 값과 키워드 인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콜하면은 A, B, C에 각각 뭐가 들어갈까요? 얘는 책에 없는 예제인데. 오, 멋진데, 예, 오류죠. 예, 에러가 납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A를 넘겨주는 게 없죠, 여기서. 예, 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A가 얼마인지를 넘겨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류입니다. 훌륭해요. 잘 이해하고 있군요. 예,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기본 인수값과 예, 키워드 인수 예, 두 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멋진 기능인데, 멋진 기능인데, 이건 진짜 멋진 기능이에요. variable argument. 가변인자? 뭐, 가변인수 정도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래. 이 책에는 바아규로 적혀 있었나? 바악스. 8점, 이거 이 책에는 8.6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책에는 요거 VAR과, 요걸 따가지고 이제, VAR arcs, 바악스, 라고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어떤 함수든지 간에, 받을 때 뭘 받겠다라고 딱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죠. 원래 받을 때 우리가 딱 뭘 받을 거라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 그래서 우리가 포트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각 반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것의 뭐 평균을 계산하는 뭐 함수가 있다고 쳐볼까요? 이건 포트란 개념이에요. 그럼 포트란이라면은 펑션, 그 다음에 그게 뭐, 다행히도 배열에 적용되어, 배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몇 개인지가 주르륵 적어야 되죠? 그죠? 몇 개가 들어올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3개가 들어올 거다, 10개가 들어올 거다, 그런 게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3개가 들어올 건지, 10개가, 뭐, A, B, C, D, E, 점점점에서 몇 개가 들어올 건지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 개수가 변하게 되면 조금 골치 아파지죠? 뭐 3개가 들어올 건지 7개 들어올지 모르면은 포트란에서는 이게 함수가 정상적으로 뭐 괄호 함수 이름도 안 해놓고 괄호를 쳐놨어. 펑션 뭐 예를 들면은 포트란에서는 AV 해놓겠죠. 그 다음에 뭐 사실 배열로 되어 있어도 안 그럴 수 있지만 포트란에서 이건 우리가 포트란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 아니니까 뭐 깊이 이야기 안 하지만 포트란에서 설령 배열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의 개수가 가변적이면은 좀 여기 좀 잘 우리가 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가변적으로 들어오는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숫자에 대해서 선언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면 되냐면은 define function 할 때 앞에다가 별을 적어주면 돼요. 별 numbers 뭐 요 숫자는 요 이름은 맘대로 적어도 돼요. 요건 자유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콜 할 때 숫자를 몇 개든지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200개 넣어도 되고 5개 넣어도 되고 뭐 몇천 개 넣어도 됩니다. 뭐 1, 5, 마이너스 3, 뭐 7, 뭐 마이너스 8, 뭐 0.2, 뭐 이렇게 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요 모든 게 여기 하나에 이렇게 대응이 돼요. 어떤 형태로 대응이 되냐면은 튜플로 대응이 됩니다. 튜플이 돼요. 이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튜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뭐였는 연관이 그 파이썬에서 하는 우리가 리스트랑 거의 유사하다고 했었죠. 함수의 리턴할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함수의 리턴이 우리가 튜플 형태로 리턴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튜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거형 변수라고 했었죠. 열거형이라 우리나라 말로 뭐 열거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열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주르륵 이렇게 집합 형태로 이제 나열이 된 건데 리스트하고 다른 점이 있었죠. 리스트는 그 중간에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뭐 A의 세 번째를 뭐 100으로 바꿔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튜플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튜플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넘버스라고 받으면은 얘는 여기서 말하자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넘버스의 뭐 1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넘버스의 1은 여기서 5겠죠 아마. 이게 0번째 이게 1번째니까
그죠? 이런 계산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몇 개를 집어넣든지 간에,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튜플로 받아서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앞에 이렇게 별로 시작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하나 저기를 해봅시다. 하나 문제를 내봅시다. 요것도 노트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숫자를 쭉 입력받아서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전부 다 입력받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쓰겠다고 합시다. 예,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쓰겠다고 합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될지, 시간을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까요? 예, 한번 손으로 한번 지금 각자 노트에다 한번 끄적거려 보세요. 예. 뭐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뻥스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평균을 계산할 거니까. 예, 뭐 AVE 합시다.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다가 코드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얘네들의 평균이 계산이 될까요? 자, 제가 시간 3분. 한번 손으로 끄적거려 보시죠.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평균을 계산할 때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힌트는 얘가 튜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튜플은 우리가 리스트에서 썼던 거랑 거의 다 똑같은 기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간에 값 바꿔치기 하는 거 빼고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고 계시죠? 예. 화면에 안 보인다고 놀면 안 됩니다.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조금 구상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쓰기입니다. 예, 안 배운 거 갖고 하기 없음. 자, 난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요.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신 거죠? 수업을 듣고 계시긴 한 거죠? 너무 조용해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아니면은 하긴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예. 리스트로 변환한 후에 리스트로 사실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예, 리스트로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리스트랑 튜플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거기서 우리가 꺼내서 쓰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리스트로 변환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 확신이 안 서죠? 코드를 안 짜봤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뭐 저도 안 짜보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능해서 개수를 먼저 할 거예요. n은 len
numbers. 이렇게 하면은 몇 개가 들어왔는지 알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um은 0. 예, 뭐 필요하면 0.0 뭐 저거 뭐 상관없지만, 예,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n 땡땡 적어주겠죠? 그죠? 여기 공간이 좀 모자라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예, sum 플러스는 I. 예.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x는 다 구한 거죠. 그러면 예, sum divide by n. 예,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0.0이라고 선해주는 게 조금 안전하겠네요. 처음 플롯으로 해줘야, 예, 모조리 다 정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쨌든 0.0으로 해주면 플롯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준 게 조금 안전하겠네요. 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예, return x.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안 배운 거 없죠? 우리 여기 안 배운 거 없지 않아요? 저런 술수를 쓰시다니 저거는 반칙입니다 하는 거 있나요, 여기서? 하긴 했는데 하신 분들 비슷하게 짜셨나요? 예, 하긴 했는데 혹은, 예, 뭐 사실 형진 씨 의견이 비슷하죠. 예, 얼마 있을까지 더한지 i는, 예, i 플러스 1은 듯, 예, 뭐 i 플러스는 1로 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sorry,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i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예, numbers에 i를 더해야지. sorry. 예, numbers I. 예, 요걸 이렇게 콜하면, 예, 요렇게 하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해주면은, 예, 데이터가 몇 개든지 간에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예,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예. 처음에 코드 짤 때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남이 짜놓은 코드도 이렇게 봐가면서 배우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요 전산대기 과학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 대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예, 문법은 찾아보면 다 뭐 어딘가에 있고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구현해낼까라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고,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고, 예, 컴퓨터 프로그램 배울 때 그 순서도라고 하죠. 예,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우리가 문제풀이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예, 프로블럼 솔빙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문법은,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코딩 안 해봤지만, 예, 되겠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variable arguments를 집어넣을 때 사실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안 배운 자료형을 하나 더 쓸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define 뭐 funcs 요렇게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요렇게 앞에다 별 2개를 넣어주는 것도, 예, 가능해요. 예, 이렇게 별 2개를 넣어주면, 아까 별 하나를 넣어줄 때는 우리가 임의의 숫자 사실 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냥 하나 뭉뚱그려서 그냥 그게 튜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별 2개를 우리가 입력받을 수도 있어요. 별 2개로. 예, 이렇게 받아주면은 여기 우리가 콜할 때 어떻게 콜을 해야 되냐면은, 예,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반드시 키워드 인수의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예, 키워드 인수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예, pp는 뭐 이번에 헥토파스칼이라고 칠까? 1013 뭐, 예, tt는 뭐 288.15, 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키워드로 입력되는 값을 예, 한꺼번에 뭉뚱그려 받을 때에는 요 앞에 요렇게 별표를 2개 붙인 형태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별표를 2개 붙인 형태로 들어가면은 내가 임의의 예, 키워드 인수, 그러니까 임의의 개수의 키워드 인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얘를 내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예,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우리가 요때만 하고 아마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는 자료, 얘는 이제 튜플도 아니에요. 리스트도 아니고 얘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불러요. 네, 사전 딕셔너리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값을 어떻게 쓰냐, 값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하냐면은 데이터의 예, pp는 예, 1013.0이 됩니다. 예. 와우,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신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책에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 69쪽 하고 있어요. 예, 69쪽 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값을 갖다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요런 걸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불러요. 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딱 뭐라 그랬지? 뭐 0번, 1번, 2번 그런 게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인덱스, 요걸 우리가 예,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예, 키워드 인수를 선언되면 요렇게 꺼낼 수 있어요. 그 요게 대표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책이 어딘가에 그에 비슷한 예제가 있었는데 예, 이걸 책 어떻게 가장 써먹기 좋으냐면은 예를 들면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는다고 칩시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예, n은 ann 예, 골뱅이 gmail.com 예, 그 다음에 리는 le at gmail 하나 썼으면 어디 쓸까요? 학교 메일도 하나 쓸까? 예. 공주.ac.kr 예.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써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콜 하면은 예, 여기서 데이터라고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 액세스 할 수 있냐면은 데이터의 n은 예, 요 값이 들어와지는 거죠. 예. 데이터의 예, 리는 예, 요 값이 들어와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값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쓸 때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를 우리가 예, 딕셔너리라고 부르고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 파이썬에서는 예, 개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개수를 임의대로 우리가 예, 집어넣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걔가 한꺼번에 예, 묶은 형태로 예, 주로 함수에서 우리가 in, out을 다룰 때는 보통 튜플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은 튜플인 게 좋겠죠. 중간에 값을 바꿔야 될 필요가 없죠. 바꾸면 이상해질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사용자가 일단 값을 입력한 거니까.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묶어서 하나로 출력하는 그래서 튜플의 형태로 우리가 값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값을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예,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variable argument 질문. 질문 없으시면 지금 4시 50분 10분만 쉬었다 딱 5시에 시작합시다. 오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대답했어요. 다들 오셨나요? 적당히 다 들어온 것 같죠? 네. 자, 마저 시작합시다. 아마 오늘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문법은 예,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해서 아마 네, 다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문법을 배울 때 파이썬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을 배울 때 그 안에 있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우리가 지금 함수에 대해서 배웠지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파이썬에서 배운 것들이 다 함수 뭐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죠. 뭐 len, 뭐 range 뭐 이런 것들 다 함수잖아요. 그죠? 입력을 받아서 뭐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였죠. range는 뭐 len은 뭔가 받아가지고 열거역의 변수 받아갖고 그 안에 원소의 개수 출력하는 거였었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함수들을 배우는데 그 모든 함수들을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다 배우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뭐 연산자라든지 뭐 조건문, 반복문, 뭐 비교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겠지만 함수, 내장 함수를 다 배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사시든 혹은 뭐 웹페이지에 좋은 웹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뭐 즐겨찾기로 해 놓으시든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잘 정리된 그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파이썬의 내장 함수들을 해가지고. 근데 파이썬은 아마 참고로 그 내장 함수가 잘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파이썬이 지금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버전업이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2하고 3하고 지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버전별로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사실 그렇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뭐 특히 포트란이나 C나 이렇게 우리가 좀 뭐 혹은 뭐 자바나 그런 것들 그런 언어들에 비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파이썬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은 워낙 사용자가 많으니까 뭐 웹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기가 되게 좋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파이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평소에 웹질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뭐 함수를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배웠어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 배운 거거든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다 배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멋들어지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칩시다. 한 뭐 100줄짜리 함수예요. 만들었다 칩시다. 자, 우리가 그 함수를 다음에 또 쓰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파이썬 함수를 열심히 파이썬 프로그램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저장해놨던, 만들었던 그 함수를 갖다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단순한 거는 그 전에 있는 파일들 열어가지고 그 100줄짜리 되는 걸 주르륵 컨트롤 C 한 다음에 내 새로운 파이썬 파일에다가 걔네 다시 컨트롤 V 해놓으면은 되겠죠? 뭐 아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함수를 콜해서 쓰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무식한 짓 같죠? 그죠? 뭐야?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함수를 어쨌든 만들 때는 우리가 무언가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지금 한 번만 쓸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로딩할 일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로딩을 해야 되면은 되게 뭔가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죠.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건 함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우도록 하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우도록 하고 자, 우리가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그 함수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쓰냐면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 글자? 뭐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인다거나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뭐냐면은 함수의 집합이에요. 함수의 모임. 함수와 가로치고 함수와 전역 변수의 모임. 함수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함수 여러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걔네들 우리가
모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듈이라고 정의해 놓고 이렇게 모듈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듈을 갖고 와서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내 코드에다가 더 이상 이제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함수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 함수가 물론 당연히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듈 안에 요 모듈 안에 함수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요 모듈 안에는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전역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때 이야기했었죠. 가능한 한 안 쓰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여튼 자, 그렇게 함수와 전역 변수 여러 개를 묶어서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모듈을 우리가 불러와서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듈을 내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모듈, 그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내 프로그램에서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불러옵니다. import. import라고 불러옵니다. import가 뭔가 여러분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딴 거 뭐 있지? 하여튼 뭐가 편집 프로그램이 뭔가 있을 때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가져오기가 보통 import를 번역해서 가져오기라고 쓰고, export를 보통 번역해서 내보내기라고 쓰는데, import 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import, 이 다음에 모듈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모듈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 소스예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소스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sys라고 써있는 sys라고 이름이 붙여진 모듈을 불러와서 갖다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모듈 안에 있는 함수 그리고 전역 변수들을 내가 이제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sys 그리고 요 뒤에 함수명 혹은 변수명을 갖다 쓰면 됩니다. 가령 지금 지금 여러분들 책은 챕터 9입니다. 챕터 9예요. 챕터 9가 몇 페이지지? 73페이지입니다. 가령 sys라고 해놓고, 이래서 sys pass, 요 프린트 해볼까요? 요거 프린트 해봅시다. print sys.pass. 이렇게 실행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실습 때 목요일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주르륵 뭐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sys라고 불러져 있는 모듈을, 이름 지어진 모듈을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갖다 쓰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갖다 쓰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그 모듈 안에 있는 pass, 여기 뒤에 함수면은 요 뒤에 괄호가 붙었겠죠? 그죠? 이게 함수 아니면 전역 변수일 텐데, 함수면은 요 뒤에 괄호가 붙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뭔가 집어넣고 받는 구조가 됐고, 우리가 함수 콜할 때 괄호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괄호 열고 닫고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는 아니고 요게 지금 변수인 겁니다. 그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이렇게 불러와서 가졌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ys라는 모듈을 우리가 오픈해 보면은 거기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패스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그래서 실제로 런하면은 뭐가 주르륵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 개의 함수, 그리고 거기에 걸쳐 있는 전역 변수들을 묶어서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재활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프로그램에서 그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모듈을 가지고 와서 쓰겠다, import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변수라든지 함수를 가져다 쓰고 싶을 때
예, 요렇게 우리가 예, 가져다 씁니다. 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뭐 어떤 모듈이 어떤 변수 혹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나, 예,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외우는 거는 택도 없고, 왜냐면 무진장하게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이제 배워서 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마 알려드렸지만 뭐 도움말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 기능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갖다 쓰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드리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 권장할 만한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권장하지 않는 방식 중에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 들어올 수 있냐면은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 from sys import pass 요렇게 쓰는 문법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sys라고 부르는 모듈에서부터 pass라고 써져 있는 것을, 이게 함수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예, sys라고 하는 모듈에서부터 예, pass라고 써져 있는 예, 변수인지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와라, 요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얘를 쓰고 싶으면은 바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예, 그냥 pass라고 써주면 됩니다. 예, sys 점을 앞에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예, 요거는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은 그 모듈에서부터 내가 갖다 써야 되는 게 아주 명확할 때, 예, 난 딱 그거만 쓸 거야. 그 모듈에서 다른 건 안 쓸 거야. 예, 그거만 딱 우리가 핀셋처럼 예, 빼서, 물론 예, 컴마로 연결해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 뭐 이렇게 쭉쭉쭉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뭐 17개 이렇게 넘어갈 거면은 굳이 이렇게 안 쓰겠죠. 그냥 위처럼 이렇게 쓰겠죠. 개수가 되게 많아지면 당연히 예, 이게 마지막이면 당연히 컴마 안 적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극소수만 가져다 쓸 거야 라고 정해질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예, 요걸 이렇게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1번이 좋은가요? 2번이 좋은가요? 1번. 1번. 2번의 단점은 뭐라고, 2번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2번이 왜 나쁠까요? 2번이 왜 나쁠까요? 여러분들 1번이 지금 좋다고 4명이 대답해 주셨는데, 예, 코드가 길어지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줄이 좀 길어서 보기 안 좋다 이거죠? 특히 이렇게 좀 뭔가 많이 불러 들어와야 되는 경우면은 예, 문제가 생기겠죠.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방식은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그죠? 예, 정확하게 얘를 내가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으면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아예 여기서부터 작동을 안 하겠죠. 예,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두 번째 방식의 문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문제점이 잘 안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파이썬의 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겹칠 수 있어요. 변수명을
변수명이. 이렇게 쓰면은. 그죠? 내가 위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짜다가 패스라고 부르는 변수명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갖다 쓰면은 내가 혹시 위에서 패스라고 쓴 걸 선언했으면은 예. 겹치게 되겠죠? 그죠? 예. 하는 사이에 겹치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얘는 누가 봐도 sys라는 모듈의 패스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변수명하고 겹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그거는 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점을 찍은 변수는 그 앞에는 모듈명이 되고 그 뒤에는 변수명으로 함수명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죠? 얘는 sys라는 모듈 안에 있는 패스라는 변수구나를 아는데 얘는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패스라는 걸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본 프로그램의 패스라는 변수인지 모듈 안에서 가지고 온 패스가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코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코딩하냐면은 임포트 별을 쓰는 게 가능해요. 우리 별 배웠죠, 이거? 예, 와일드 카드. 리눅스 여러분들 배울 때 배우셨죠? 예, 이렇게 별이라고 우리가 쓰면은, 예, 이거 뭐예요? 전부 다! 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sys라는 모듈에 전부 다 불러 들어와!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 다음에, 패스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이 sys라는 모듈 안에 있는, argv라는 걸 갖다 쓸 수도 있고, 점점점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예. 쭉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한두 개만 한두 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sys라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예, 이러면 골치 아파지죠. 예, 이름이 겹칠 가능성이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고, 예, 이렇게 임포트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금 파이썬을 배우잖아요? 아닌 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았지만, 예, 파이썬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데, 처음 배울 때 그냥, 요거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예, from, 예, 그런 거 그냥, 어서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예, 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좋은 프로그래밍 스킬 방법이에요. 예, 프로그래밍 스킬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두 번째 방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1번으로 다 하면 되는데, 예, 그럼 1번의 단점은 뭔 것 같아요? 1번의 단점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계신 건가요? 여러분 계신 건가요? 채팅창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는 있죠? 네. 예, 변수가 헷갈리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예, 변수가 헷갈리지 않는 게 장점인데 1번에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요? 굳이 2번이라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예, 1번으로 사는 방법이 뭔가 싫은 게 있나 봐요. 뭘까요? 제 질문이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요 첫 번째 요렇게 우리가 모듈을 우리가 로딩해 와서 쓸 때, 그래서 함수를 재활용할 때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뭘까요? 변수마다 모듈 명시해줘야 되고 모듈 로딩할 때 전체를 로딩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문제점이 그거예요. 예, 변수를 선언해줄 때 요 전부 앞에다가 sys 점을 적어줘야 돼요. 예, 이게 그냥 SYS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부터 아마도 이런 모듈을 배울 거예요. 이런 모듈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어떤 모듈을 배울 거냐면은 numpy라는 모듈을 배울 거예요. 예. 5글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이썬에다가 그 수학 관련된 함수를 잔뜩 모아놓은 게 이제 numpy거든요. 예, 이건 그래서 numpy 불러 들어오면은 뭐 행렬 계산 되게 쉽게 되고
예, 그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가 숙제 코드로 짜고 있는 그 연립일차 방정식 있잖아요. 이거 갖고 하면은 한 두 줄이면 가능해요. 프로그램 계산하기 다 필요 없어요. 한 두 줄이면 돼요. 예, 아주 몹시 대단히 매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요걸 배울 건데, 그리고 요걸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잘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그거 갖고 이제 SDF 자료 불러들어서 그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참고로 그런데, 예, 우리가 이렇게 numPy라고 쓰면은, 예를 들면 numPy에서 우리가 제공되는 우리가 무언가 함수를 갖다 쓴다 칩시다. 스퀘어 루트, 이런 거 numPy에 제공되는 함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쓴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x는 그러면 numpy sqrt에 3.5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예, 아까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 5글자 쓰는 게 몹시 6글자죠. 말하자면 요 점까지 포함해서 6글자인데 이게 몹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6글자씩이나 매번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쓰려면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좀 귀찮은 거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그런 약간의 귀찮음이 있어요. 예, 아까는 안 그래도 했잖아. 그냥 from numpy import sqrt 만약에 그렇게 쓰면은 한 방에 이거 6글자 안 써도 되니까 그냥 x는 sqrt 3.5 쓰면 되니까 뭔가 소스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 혼동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이런 문법 기능이 있어요. 그나마 뒤에다가 as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말하자면 뒤에다가 약칭 혹은 닉네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쁠 만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numpy를 임포트 하는데 as 어떤 이름으로 갖다 쓰냐면은 걔는 앞으로 np라고 갖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np.sqrt 3.5 이렇게 선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이러면 아까보다는 좀 간단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모듈의 이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주 효과적인 줄임 방법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다음 시간 때 하면 알겠지만 numpy 쓸 때 그냥 import numpy 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numpy는 항상 np로 이렇게 import를 해옵니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제 아까 정우재 학생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모듈을 선언할 때 전체 다 마찬가지긴 한데 모듈이 프로그램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 임포트 해오려면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포트 해오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9.1에 보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간단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트 컴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pyc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이야기했었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여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서 실행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느리다고 했었죠. 느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불러 들어오게 하면은 완장하게 느립니다. 그래서 그걸 속도를 좀 빨리 로딩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듈을 미리 컴파일 비스무리한 걸 해놓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컴파일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르게 부르면서 바이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파일하고는 달라요. 컴파일은 해놓으면은 기계 의존적이거든요. 그 컴파일한 기계에서만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바이트 컴파일을 해놓으면은 기계랑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해놔서 대신 속도만 조금 빨라지게 해놓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아마 그냥 그런 게 있대 정도쯤만 알아두고 우리가 아마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생명인 프로그램을 짤 일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그 9.2절에 보면 나옵니다. from import from import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노트랑 잠깐 같이 볼까요? from import 하고 4줄 나와 있죠? 4줄인데 거기 보면은 매번 시수점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argv라는 변수를 곧바로 불러 사용할 수 있다
예, sys 점을 쓰기 싫어서 예,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름 간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 프로그램이 읽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임포트문을 사용해라 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몇 쪽인가요? 75쪽입니다. 예. 75쪽 9.2 제가 그 4줄 불러드렸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듈을 이제 남이 짜놓은 모듈은 예, 남이 짜놓은 모듈은 그렇게 불러 들어오면 됩니다. 자, 내가 모듈을 짜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짠 펑션을 다른 파일에서 불러 들어오기 위해서 모듈을 짤 수 있습니다. 모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듈을 만들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게 다 모듈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파이썬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func.py 파일 이렇게 만들었었죠. .py로 끝나는 파일들. 뭐 굳이 func일 필요 없습니다. 뭐 헷갈리나? 예. 뭐 from my 모듈이라고 해볼까? my module.py라는 우리가 파이썬 소스 파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안에 우리가 뭐 열어봤더니 뭐 define 뭐 func 1이 있었고 뭐 define 뭐 func 2가 있었고 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은 얘를 불러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func 1과 func 2를 불러 들어오고 싶은 거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소스 파일에서 뭐 가령 예를 뭐 그 test.py라고 합시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import my module 이라고 하면 됩니다. import my module 좀 길죠? 뭐 길다? 줄이면 됩니다. 뭐 as 이렇게 줄였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mm.func1 뭐 mm.func2 뭐 이렇게 쭉쭉쭉 써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사실은 다 모듈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다 모듈 단위로 사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트란에서 모듈 안 배웠죠? 펑션도 안 배웠다 그러니까 모듈 당연히 안 배웠겠지. 사실 포트란에서도 모듈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포트란에서도 우리가 모듈이 펑션과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포트란에서도 모듈이라고 불렀거든요. 파이썬에서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파이썬은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모듈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의 프로그램과 사실 전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집니다. 포트란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 시작하고 펑션은 펑션이라고 시작하고 뭐 서브루틴은 서브루틴이라고 시작하고 모듈은 모듈이라고 시작하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죠? 포트란 맨 처음에 우리가 코딩할 때 프로그램 뭐뭐뭐로 시작하죠? 이건 배웠죠? 네, 와 다행이야. 이건 배웠지. 프로그램 뭐뭐뭐로 시작하죠. 펑션은 펑션 뭐뭐로 시작합니다. 서브루틴은 서브루틴 뭐뭐뭐로 시작합니다. 모듈은 똑같이 모듈 뭐뭐뭐로 시작해요. 그런데 파이썬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모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하는 차이가 없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모듈을 로딩해 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myModule.py 파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myModul이라는 모듈 이거를 모듈의 형태로 임포트해 올 수 있습니다. 줄여서 쓸 수 있죠. myModule. 하면 되게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s mm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이해가 잘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모듈 안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죠? 예,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는지, 뭐 어떤 변수들을 갖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겁니다. 예, 걔를 우리가 리스팅해 주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di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sys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임포트를 해줬다 칩시다. 예, import sys 해주고 dir sys 이렇게 해주면은 예, sys라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변수와 함수 목록을 주르륵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 sys라는 모듈 많이 쓸 거고 뭐 math라는 모듈 꽤 많이 쓸 겁니다. 예, 수학에서 다루는 거 같죠? 보나마나 여러분들 그 사인, 코사인, 뭐 삼각함수들이라든지 뭐 지수함수들 뭐 이런 거 다루고 싶을 때 예, 거의 뭐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어떤 학생이 있었었는데 그 파이 불러 들어오는 예, 그거 있냐고 질문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예, 그 파이도 요 매스라는 모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 math.py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되게 자주 쓰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numpy 뭐 이런 거 쓰게 될 텐데 예, 이러면 뭐 math라는 우리가 모듈 안에 있는 예, 변수와 예, 함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dir 예, math 해주면 됩니다. 그럼 주르륵 나옵니다. 요거는 굳이 뭐 사실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짜지 않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냥 예, 파이썬 하고 이렇게 그 프롬프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import math 해주고 dir math 해주면은 예, 주르륵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예, 뭐가 있는지 예, 일단 뭐 무슨 모듈이 있는지 정도는 모르겠지만 무슨 모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모듈 안에서 예, 뭐가 미리 선언이 돼 있구나 뭐 요 정도쯤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하는데 doc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docstring. 우리가 요거는 함수에서도 있고 모듈에서도 있긴 한데 예, 함수에서 아까 예살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좋은 얘기긴 한데 뭐 점점 뭐 이렇게 했고 뭘 해볼까? 뭐 a는 a 더하기 5를 해주고 뭐 return 예, 뭐 a를 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예, func라는 함수를 선언해 가지고 예, func라는 함수를 선언해서 a를 입력받은 다음에 거기다 숫자 5를 더해 가지고 걔를 리턴해 주는 예, 그런 기능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설명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어디다 달아주냐면 그 바로 다음 줄에다가 달아줍니다. 우리가 여러 줄에 우리가 스트링을 쓸 때 요거 우리가 다운표 3개 붙인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싱글 다운표 3개여도 되고 더블 다운표 3개여도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운표 3개를 붙여주고 예, this function 예, returns returns 블라블라블라 예, 이 함수는 예,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야 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한 줄 띄고 보통은 한 줄 띄는데 예, 여기다가 좀 공간이 없네.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을 띄고 예, input 땡땡땡땡땡 무엇을 입력받아서 예, output 예, 땡땡땡 뭐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다 끝났으면은 땡땡땡 여기 붙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요 밑에다가 실제로 계산하는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예, return a 이렇게 하면은 예, 입력을 받아서 5를 더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짜면은 반드시 이런 버릇을 들이세요. 그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이렇게 설명서를 붙이는 예, 그 여러분들
주석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반드시 주석을 넣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별 함수를 만들면은 반드시 예, 함수에다가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버릇 하세요.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함수고 무엇을 입력받아서 무엇을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숙제하고 있죠? 함수 만드는 숙제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도 넣으셔야 됩니다. 예, 설명서 넣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서를 넣으면은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볼 때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예, help funcs 하고 엔터를 치면은 예, 나는 이 함수의 도움말을 쓴 적이 없는데 예, 요게 출력이 됩니다. 요게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예. 와우, 그렇게 됩니다. 혹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면은 func라는 함수에 그 안에 예, 언더바 doc 언더바 예, 이렇게 해줘도 요게 출력이 됩니다. 예, 그 펑션의 document 설명서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내가 적어준 것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규칙인 셈인 거죠. 파이썬의 규칙인 셈인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함수를 파이썬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에서 내장 함수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str 이런 거 배웠죠? 스트링이라는 그 타입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프롬프트 띄워놓고 예를 들면은 help str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스트링과 관련된 변수와 함수 목록이 주르륵 떠요. 예, 이 주르륵 뜨거든요. 그게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거냐면은 예, 사실 str라는 게 이제 뭐 클래스긴 한데 우리 클래스 안 배웠지만 예, str이라는 클래스의 설명서 밑에다가 이렇게 주르륵 달려 있는 게 그대로 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별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설명서라고 해서 뭐가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적어준 함수 그 밑에 예, 요 이렇게 예, 여러 줄의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예, 요렇게 우리가 억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억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혹은 그 모듈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 아까 dir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모듈 안에 있는 어떤 함수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파이썬이 짜놓은 요 그 함수 밑에 있는 설명서가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혹은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예, 땡땡땡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그 여러 줄의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땡이나 땡땡도 가능한가요? 여러 줄로 안 하고 그거 가능하냐고요?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는데 여러 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는 보통 적어놔야 되거든요. 예, 그게 함수의 기본 설명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수를 어디가 적어놨다 치면은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를 입력받아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인풋은 예, 뭐 넘버가 되겠죠. 예, 넘버를 받아서 아웃풋도 이제 원 넘버가 되겠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그리고 보통 요 사이에 한 줄도 띄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최소한 4줄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싱글 쿼텟이나 더블 쿼텟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쿼션트는. 예, 싱글 쿼션트나 더블 쿼션트는 제가 안 해봤어요. 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참신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 시간 도중에는 아마 우리가 직접 모듈을 짤 일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갖다 쓰는 것만으로도 버겁죠. 예, 누가 어디다 지금 썼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내 함수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어디서 갖다 쓰란 말인가. 예, 제가 아마 시킬지도 모르겠지만, 숙제를 내서 시킬지도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예, 뭐, 모듈을 갖다 쓰는 것 정도가 익숙해지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그 모듈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정도까지 알아두면은, 예, 완벽하게 우리가 모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라는 말은 좀 그렇고, 예, 필요한, 그러니까 쓰는데 필요한 우리가 모듈의 웬만한 기능은, 예, 거의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43분. 애매하게 남았네. 애매하게 남았으면 뭔가 애매하게 하나 합시다. 예, 애매하게 일찍 끝내면 좀 그렇고, 애매하게 뭘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 책에 입출력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지저분하게 남네. 이럴수가. 잠시만요. 한번 책을 찾아봅시다. 챕터 13. 페이지로 116쪽. 예, 페이지 116쪽, 챕터 13. 입력과 출력. 여러분들 지금까지 키보드로 입력받고 키보드로 출력하는 거 했었죠? 예,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인풋, 출력하는 거 프린트 했죠? 예, 파일 입출력을 안 했죠, 우리가. 예, 파일을 읽어드리고, 예, 파일을 출력하는 거를 우리가 안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F를 이렇게 F 혹은 FP 보통 이렇게 되는데 오픈으로 예, 여기 예, 챕터 13입니다. 예. 오픈 그다음에 파일명 data.txt 예.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읽어 드릴 것인가? 예, read 할 거다. 혹은 write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에다 덧붙여 쓰기 할 거다. 예, append. 예, RWA 중에 하나 적어주면 되고, 얘가 텍스트 파일이다. 아니다. 바이너리 파일이다. 예, 요거 조합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아마 RT 요거 많이 쓰겠죠? 기존에 있는 파일 불러드리려면 RT. 새로운 파일을 쓰고 싶으면은 WT. 이 정도 아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바이너리 파일은 별로 안 다루게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 읽어드리려면은 예, F.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객체인데 객체란 얘기를 안 해놓고 객체인데 라고 말은 좀 치사하지만 예, 아무튼 객체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게 다 객체예요. 우리가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 이 앞에다가 해주냐면은 예를 들면은 라인은 예, F. 예, read line 예,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data.txt라는 파일을 열어서 그게 F가 걔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예, 거기서 우리가 한 줄 읽어드리는 함수명입니다. 예, read line 한 줄 읽어. 그래서 걔를 라인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 라인은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되겠죠? 그죠? 한 줄 읽어드렸으니까 무조건 스트링 타입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막 지지고 볶고 거기서 예, 작업을 할 겁니다. 예, 거기다 뭔가 한 줄을 쓰고 싶으면은 예, 텍스트 파일에다 결과물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내냐면은 F. 예, write 쓰면 됩니다. 예, 여기에 무언가 스트링이 들어오면 됩니다. line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예, F에다 읽어드린 다음에 예, 분명 리더라고 했는데 쓰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무튼 그냥 문법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예, 다 했으면 닫아야 되겠죠? F. close.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다루는 예, 구조입니다. 열어서 읽고 쓰고 다 했으면 닫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좀 오픈, 리드라인, 라이트, 클로즈.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이름이. 예. 얘는 처음에 열어서 걔 F에다 할당해 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다 고에다 점 돼 있고 그런 함수 불러 들어 있고. 뭐 리드라인 그냥 읽어 드릴 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함수 아무것도 안 써줄 거고. 예. 쓸 거니까 뭘 쓸 건지 적어줘야 되겠죠? 클로즈 뭐 당연히 집어넣을 게 없죠. 읽어드려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라인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곁가지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잠시 때려볼 시간을 드릴까요? 한 1분 정도? 예. 감상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곁가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읽어드리면 기본적으로 얘는 스트링 타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니까 얘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의미가 있는 숫자로 변환해야겠다. 예, 라고 하면은 그 스트링을 이제 쪼개서 예, 숫자로 이렇게 뭐 변환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좀 다 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할 때 목요일날 실습할 때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간단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예, 그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걔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스트링으로 읽어드려야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링을 적절히 변환하는 예, 문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자면은 스트링과 관련된 함수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뭐 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써서 설명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조금 그렇게 제 생각에는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았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실습 시간에 그 스트링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가 실습 시간에 스트링 다루는 걸 조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함수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목요일날 실습을 하려면은 어쨌든 거기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함수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는 아마 되어 있었어야 될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제 뭐 모듈 형태로 바꿔서 읽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 스트링 다루기 예, 요걸 우리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